지문을 총 3개를 볼 건데 3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 형광 펜친 in both these senses 두 가지의 이러한 그러한 측면에서 이게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질문이고, 사실 이거 나도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이라 질문을 받고서는 생각해봤는데 이 답변하는 게 꽤 쉽지가 않더라고. Translators, 그 번역가들은 항상 draw on 하면 무엇을 이용하다라는 뜻이거든. 더 많은 것을 이용한답니다. 하나의 그 원천 텍스트보다. 그러니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참조해가지고 번역을 한다고 하는 거거든. 구조 파악을 미리 해왔을 테니까는. 이 5할1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뭘까? 빨간색으로 세모 친. 그쵸? even when 부사절 2개가 이렇게 병렬되는 거잖아. 알죠? 이렇게 2개가 병렬되고 주절의 주어는 knowledge가 되고 arises, 주절의 주어랑 동사는 파란색으로. 심지어는 그 장면 있잖아, translation, 번역의 장면이라는 게 이루어져 있을 때에도 단지 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한 사람이 펜을 들고 있고 페이퍼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책을 들고 있거든. 지금 번역되는 것과 함께.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번역하는 장면을 봤더니 한 사람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또는 심지어는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게 뭘까? 그것이 단지 한 사람일지라도 구두로 번역하는 for another, 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단지 한 사람이라는 걸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두로 번역하는. 구조랑 해석상 뭐야? 구조만 봐도 손쉽게 뭐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게. 그쵸? 장면이죠, 장면.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하는 장면을 봤을 때 한 사람만 있던지, even when의 첫 번째 부사절에 따르면, 두 번째 부사절에 따르면은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두로 해석하고 있는 역시나 한 사람이 있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쓴이가 하고 싶은 거는 주절이잖아. 그 한 사람의 언어적 지식이라는 게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다른 텍스트와 다른 대화에서.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한 사람의 원맨 쇼가 아니라 이게 다양한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고 있잖아. 엔드니까는 글의 흐름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나 그녀의 그 생각 있잖아. 여기서 his or her은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앞문장에? 그 one person을 얘기하는 거겠죠? his or her? 이 one person이 남잔지 여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번역가를 얘기하는 거잖아, 결국엔. 번역가. 이 one person을 지칭하는 거겠죠? 문맥상은 번역가를 얘기하는 거죠. 번역가의 생각 있잖아. 번역의 목적에 대한 번역의 생각이라는 게 번역가 혼자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또 받게 될 것이랍니다. 그 사람이나 그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그 사람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것은 시간 관계상 내가 알려줄게. 아까 얘기했던 그 another를 얘기하는 거거든. another person. 그러니까 번역가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번역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 이화쌤이 채영이한테 번역을 해주고 있다. 그 원어민이 와서. 그러면은 그 채영이 더 person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 채영이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지금 그 대화에 있어서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거로 묶으면 되죠. 그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이시지칭하는 건 이 purpose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it 왼쪽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된 거고, 그래서 for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뒤는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여튼 이러한 두 가지 점에서 봤을 때 모든 번역이라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100%의 번역이라는 건 결국에 군중 번역이다. 그럼 in both these sense를 이제 3번 형광펜 치라고 하면은 결국에 앞문장에 여기랑 여기, 앞문장의 주절을 얘기하는 거야. 앞문장의 주절. That person's linguistic knowledge부터 other conversation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칭하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 앞문장이거든. 이렇게. 그럼 이거를 요약하자면 어떻게 되냐면은 that person's linguistic, 그 사람의 언어적 지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많은 다른 텍스트와 대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요약하자면은 결국에 환경적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 지금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진술로 요약한 거다. 텍스트나 대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번역가가 환경적 영향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국에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 기대에 의해서. 결국에 이거 두 번째는 타인의 기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 결국엔 번역을 할 때 환경에 영향을 받고 타인의 기대에 영향을 받는 걸로 보아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구나, 군중 번역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문장에 두 개를 요약하면 in both these sense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3번. 일단 이 지문에 대한 답의 근거를 먼저 표시를 하기 전에 첫 번째 문장부터 읽도록 합시다. 일부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알아? 단일하고 논리적으로 일관적인 개념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읽기로 알려진. 근데 읽기라는 게 literally, that은 여기에서 깔끔하게 수동태인 건 알죠? set은 3단 변화가 똑같으니까 set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는, 내가 보기엔 이거 개념이네. 개념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모든 것으로부터. 제대로 하고 있냐? 그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사람들이 책과하는, 이렇게. 맞죠? 첫 번째 문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일부 사람들은 읽기라는 게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나 봐. 읽기라는 게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some people들은 주장을 하고 있네. 글쓴이는 근데 독서라는 게 그렇게 간단할까? 읽기라는 게 그렇게 간단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그럼 가장 생산적인 방식이 있잖아. 읽기를 생각하는 가장 생산적인 방식이 뭐냐면, 일단 원급 비교니까는 얘 as 이렇게 동그라미 칠게. 얘 as. 첫 번째 as는 해석하지 않아도 되거든. 두 번째 as만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이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운 건데 문장이 길어지니까 잘 안 보이죠. 그러면은 글쓴이가 생각하기에는 읽기라는 게 그렇게 간단할까? 의문을 제기한 다음에 이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잖아. 읽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장 생산적인 방법은 그러면은 선택지 2번, 헐겁게 연결된 일련의 행동이다. 헐겁게 연결된 일련의 행동이다. A set of가 일련의 라는 뜻이 있거든. 근데 이게 함께 이제 속해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as는 일단 부사절 접속사가 맞기는 하잖아. 여기도 해석해야죠. 가족의 유사성 때문에. 이게 뭔 소리야, 가족의 유사성이라는 게. 일단은 끝까지 읽자. 이 루드윅이라는 사람이 그 어구를 사용을 했듯이 뭐하지 않은 채로 have in common, 공통점을 갖지 않은 채로 단일한 그러한 결정적인 특징을, 그러니까 너네 형제자매를 생각해보면은 하나의 결정적인 어떤 눈이 완전 똑같다든지 코가 완전 똑같다든지 이래서 닮은 게 아니라 미묘하게 닮아 있잖아. 그런 거를 가족의 유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딱히 뭐가 하나가 크게 닮진 않았는데 보니까 비슷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유사성 때문에 묶이는 것처럼 그 읽기라는 것도 비슷하다는 거야. 딱 하나가 공통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똑같은 게 아니라 비슷한 활동을 읽기로 같이 봐야 한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거든. 그럼 답의 근거는 이제 뒤쪽에 나오잖아. 그 노력 있잖아. 읽기를 distinguish A from B, A를 B로부터 구분하다. 읽기를 읽기가 아닌 것으로 구분하려는 것은 결국에 어떤 운명에 처해지는 줄 알아? 실패할 운명에 처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읽기와 비읽기를 이분법적으로 하는 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대.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합의가 없거든. 무엇이 자격을 주는지 그 읽기로서 애초에. 그러니까 읽기의 자격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single defining trait이 없다는 거죠. 읽기를 딱 명확하게 정의할 하나의 합의가 없다는 게 결국에는 single defining trait이 없다는 거죠. 답 근거 첫 번째가 일단 이 부분이잖아. 그래서 보통 더비더비 용법이 나오면 그게 답의 근거일 가능성이 항상 높더라고. 더 비교급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 그쵸? 그 다음에 쉼표에 우리 동그라미 치고 뒤쪽에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나오죠. 근데 more이 as를 수식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선으로 긋지는 않을게. 해석은 앞에서부터 차근히 하면 되거든. 더, 만, 이, 원은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한다. 이제 남녀평등이 강조되면서 he나 she라고 지칭하기보단 원으로 지칭하는 거거든. 더만이 그냥 우리라고 해석하면 돼.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그쵸? 그 볼더, 경계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읽기와 읽기가 아닌 것 사이에 더 많은 특이한 케이스라는 게 발견돼서 결국에는 확장하게 된답니다. 용어의 유연한 경계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를 이렇게 편협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점점 읽기에 포함되는 사례들이 막 삐죽삐죽 나타나니까 점점 그 개념이 유연하고 확장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loosely related set of behaviors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는 it to 가주어 진주어죠. worse ing는 뭐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시도하는 것은 가치가 있답니다. 함께 모으는 것은 이러한 예외적인 형태의 읽기라는 것을 하나의 포럼으로, 이 포럼에 대한 동격이다. 근데 이게 어떤 포럼이냐면 강조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내가 해석하고 있는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야. 읽다 보니까 읽기라는 게 되게 정의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예외적인 형태의 읽기를 함께 모아보는 게 되게 괜찮은 시도라는 거야. 다 같이 고민해보자는 거죠. 하나의 포럼에서. 근데 이 포럼이 어때? 어려움을 강조하잖아. 아 진짜 어렵다. 읽기가 뭔지 정의하는 게. 근데 이 어려움이라는 거는 직면이 되는 거거든. 누군가에 의해서. 근데 이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야? 확립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 경계라는 것을. 그쵸? 읽기라는 게 시작하고 끝나는. 그러니까 여기에 스펙트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보통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뭔 말인지 되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읽기라는 게 처음에 이렇게 명확한 이게 리딩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읽기라는 게 begins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ends 끝나는지 이게 되게 융통성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스펙트럼?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한 것이 아니라 되게 광범위한 게 읽기 활동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기 활동을 정의하려는 시도겠죠. 문맥상 이 시도라는 거. 읽기 활동을 정의하는 시도라는 건 결국에 읽기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스펙트럼으로서. 근데 이게 확장적이잖아. 충분히 뭐 할 정도로? accommodate 수용할 정도로 구별이 되는 읽기 활동이라는 걸.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읽기 활동도 전부 다 읽기 활동으로 포함될 만큼 광범위하게 읽기 활동이라는 게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기 활동이라는 건 어떤 단일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인 거죠. 뭐 앉아서 책 읽는 게 읽기가 아니라 댓글 읽는 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읽는 것도 읽기에 포함될 수 있다. 뭐 예시로 하면 그런 걸로 볼 수 있겠고 이거 왜 몰라? 이거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이거 수능 필수 단어인데 accommodate 수용하다라는 뜻이죠. 모르는 친구들은 꼭 정리해서 암기해라. 이거 모를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모르냐. accommodate 수용하다. accommodation 숙박시설 이런 뜻 있거든. 꼭 암기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의 근거로는 또 여기로 많이 고르고 여기도 이 부분이죠. 정확히는 사실. 그쵸? 결국에는 읽기의 이해라는 게 스펙트럼으로서 다가온다는 거죠. 계속해서 고민하다 보면은. 그 다음 마지막 39번 질문. 일단 39번 질문의 답의 근거를 또 기깔나게 잘 골랐더라고요. 일단 내가 생각한 가장 큰 답의 근거는 나는 워낙 이런 문제를 많이 푸니까 정시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not A but B거든. not A but B. 그 다음에 이거는 구조적으로 접근한 거잖아. 상관 접속사 알고 글의 흐름을 알면은 토픽으로 묶는 방법도 있잖아. mutual fear, 그 다음에 mutual affection. 그쵸? 이걸로 묶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답의 근거가 지금 총 2개 나온 거죠. 나데이 법비라는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뮤추얼이라는 토픽으로 묶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건데 이 이시 지칭하는 게 무엇이냐로 찾은 친구도 있더라고. 선택지 5번에 이 일 있잖아. 그것은 그 상호 간의 두려움이다. 결국에 이시 지칭하는 것을 결국에는 이게 답이 5번이니까 moreover이 주어진 문장에 선택지 5번에 들어가야 되니까는 이시 지칭하는 게 결국에는 이건 거죠. 앞문장에 주어 그대로 끌고 오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또 3번째 답의 근거가 되는 거죠. 주절에 주어니까는 네모가로로 묶을게. what부터 society까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를 지칭한다는 거다.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린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하튼 39번 지문을 여러 번 읽어봤으니까 홉스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 같냐? 되게 긍정적이야? 유토피아를 꿈꿔? 아니야. 인간이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인지 그렇게 이해한 사람이거든. 홉스 군주론을 쓴 사람일 거야. 내 기억이 맞다면? 맞나?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사람이 왕이 아니라 그냥 보좌관 같은 사람이었거든. 내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왕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지 국민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데 공포심을 심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 사람들을 잘 다스리려면. 근데 공포심을 심어준다고 해서 막 엄청 무섭게 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호감 싫어하지 않으면서 무섭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 홉스에 따르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맨은 남자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다. 과거에 쓰여진 글이니까 인간을 맨으로 지칭했겠죠. 사람은 존재가 아니야. 비잉은 존재.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무엇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능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의 존재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인 거죠. 그 자연 상태에서. 자연 상태에 놓이면 전부 다 자기의 생존을 1위로 둘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 거 훔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유일한 장소 있잖아. 도덕성이라는 게, 그 다음에 도덕적 자유라는 게 그 적용이라는 것을 찾기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한 장소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겠죠. sovereign power, 군주라는 뜻이 있고 최고 권력이라는 뜻이 있거든. 최고 권력에. 얘도 수능에 출제되는 단어다. 명사로는 sovereign, 군주, 형용사로는 최고 권력에. 선택지 1번 오른쪽 다시. 도덕성과 도덕적 자유라는 게 적용을 찾기 시작하는 그러한 유일한 장소라는 것은 결국 군주의 권력, 다시 얘기하면 동격, 즉 국가라는 게 발생한 장소라는 거죠. 선택지 1번 오른쪽을 요약하면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면 국가가 필요하다는 거야.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다는 거다. 홉스는 그래서 그 자연 상태라는 것을 뭐라고 묘사했냐면은 환경으로 묘사했답니다. 자연 상태에 있으면 인간의 삶이 어떤지 알아? solitary, 고독한, 혹은 혼자 있고 poor, 이제 배고픈 거죠. 배고프고 nasty, 더럽고 brutish, 잔인하고 이제 오래 못 산다는 거죠. short라는 건. 자연 상태의 인간 이렇게 정말 형편이 없구나. 그것은 의미한답니다. 사람이 살 때 있잖아. 일반적인 그런 힘이 없이 살 때 그들을 모두 통제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없이 살면은 그들은 어떻다는 거야? 실제로 전쟁 상태에 항상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홉스는, 근데 이 사람이 수용했잖아. 뭐를 수용했어? 인간 존재라는 게 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을 수용했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수용했죠.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죠. 되냐? 이 사람은 믿었답니다. 뭐라고 믿었냐면은 그 힘이 없다면 인간 존재는, 그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 존재는 반사회적이고 논리적일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읽히잖아. 근데 이게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거든. 왜냐하면은 이게 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기심에 기반해서 합리적일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합리적이려면 나한테 이득되는 것에 있어서 합리적인 행동을 다 한다는 거거든. 내가 배고프면 옆에 사람 음식 뺏어 먹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이 rational은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뒤에 based on their selfishness의 수식을 받아서 그들의 이기심에 기반한 합리성이니까 다른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 거 훔쳐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맥상 마이너스가 맞다. 뭔 말인지 되죠? 더욱이 그 사회라는 건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자연적인 힘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을 한데 그러니까 사회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사회로서 한데 묶는 것은 상호간의 애정이 아니라는 거죠. affection은 애정. 그 홉스에 따르면 이게 아니라 오히려 뭐다? 그것은 이시지칭하는 것은 주어진 문장에 그들을 사회로서 하나로 묶는 것은 상호간의 두려움이다. 그 인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근데 이 현재와 미래라는 게 대세선 행사가 뭐겠냐? 그들을 assemble, 모으는 것. 두려움인 거 알죠? 되냐?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게 공통적인 추진력이기 때문이죠. 그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 상태에서. 한 줄 정리하면은 그거죠. 인간은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국가사회의 통제에 의해서만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게 홉스의 주장이죠. 그쵸? 인간은 반사회적이고 너무 이기적이라서 국가사회의 통제에 의해서만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sovereign power이랑 state, the state. 그러니까 홉스의 입장에서는 인간에겐 국가가 꼭 필요한 거네. 안 그러면 맨날 싸우고 죽고 그럴 테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10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아직 시험 범위가 정확하게 안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23년 11월부터 주말부터 내신진도 나갈 거거든. 그 프린트 있지? 프린트 이거 안 갖고 가는 사람 프린트 좀 가져갈래? 답지랑 그 다음에 그 주말까지 숙제라고 좀 써줘.